안녕하십니까? 쌤들의 신개념 토크 쌤톡. 학교에서 벌어질 만한 모든 일들을 떠들어보는 쌤들의 수다방송. 쌤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의 빗줄기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고 뜨거운 태양으로도 녹일 수 없는 우리 선생님들의 냉철한 판단이 살아있는 쌤톡입니다. 네, 오늘은 제5회 방송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의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뭐야? 쌤들만의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심적 안정과 미래의 보장은 현재 학생들 교육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를 쌤톡에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연금 전문가 한 분을 초청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실 출연자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각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막말의 진실을 담는 남자 막말자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지난번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네, 엔젤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예,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PD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김성광. 예, 오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빨수입니다. 예, 이 연금이라는 건 모든 선생님들 참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연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사전적으로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연금이란 정부나 회사 등의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에게 해마다 주는 돈, 크게는 늙거나 병든 사람에게 주는 것과 계약상의 근무기간이 끝나거나 국가가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나뉜다. 지급은 통상 받는 사람의 여생 동안 계속되며 때로는 미망인이나 다른 유족에게 이어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전적인 의미 말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전문가로서는 연금이란 뭐 이렇게 참 정의 내리기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국장님께서는 연금이란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연금이란 정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뭐 특별히 어떤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 세대와 후 세대 간의 서로 간의 공적 부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게 연금이란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공존하고 또 필요하며 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사람들이 이게 확신이나 믿음보다는 불신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 민영화 문제 딱 이야기 나오면 국민들이 막 거의 한 70, 80% 압도적으로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 누리지 못해봤습니다. 네. 공무원, 군인, 뭐 교원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받고 계시고 누리고 있지만, 예. 우리 국민들은 아직 국민연금이 지급 개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뭐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치과를 가든 내과를 가든 뭐 일정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좋구나. 그리고 내가 보험료를 내도 정당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일반적인데 국민연금은 아직은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에 의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낸 만큼 받는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듯 한데요.
근데 분명히 받을 거라는 거는 알매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 하는 거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 중에 가장 어린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는 우리가 연락 내봤자 나중에 못 받는다. 낸 만큼 못 받는다. 네, 음. 그거 다 없어진다. 네. 이렇게 하니까 뭐 강제로 띄고 있지만 우리도 불안한 거죠. 공무원인데도. 네. 제일- 국민연금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예, 제일 큰 오해이신데요. 모든 연금은, 선진국 연금이나 모든 연금은 다 적립식에서 나중에 부과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모아갖고 이렇게 적립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다음은 그 기금이 소진되겠죠, 당연히. 그럼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은 후세대들이 부과 방식으로 해서 필요한 연금 재원만큼 그 해에 필요한 돈만큼 그 해에 연금기금으로 정부가 부담합니다. 정부 예산과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내는 돈으로.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들은 GDP 대비 한 10% 전후를 연금에 지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에 지출하는 금액이 꼴랑 0.9%입니다. 지금 현재. 예. 1%가 안 되는 1%가 안 되는 거죠. 10분의 1도 안 예, 되네. 예. 네.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돼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원래 그 오래된 연금 제도가 오래되면 적립식에서 올라가서 내려가고 나면 이제 부과 방식으로 바뀌면 모든 나라들 유럽 선진국들 다 부과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거.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연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 예. 그럼 연금을 내서 내가 그거 차곡차곡 저금해 놓는 게 아니라 걔가 없어지는 게 원래 당연하다는. 그렇죠, 당연하지. 예.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키우면 그 큰 자녀가 노부모를 봉양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예, 함께 살면서. 근데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기가 어려워져요. 멀리 떨어져 가거나 핵가족화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모의 노후를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녀 세대가. 예, 그렇게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부모가 낳아줬으니까 내가 부모를 직접 봉양하면 됐지만 다음 세대, 이 산업화 세대 이후로는 부모는 나를 낳고 키워줬기 때문에 나는 국가에 돈을 내고 국가가 대신 부모를 책임져준다. 이게 부가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 적립 방식은 왜 들어가야 하느냐. 순식간에 이 중간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전쟁 끝나고 이제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켰던 이 산업화 세대는 어떠냐면 부모 세대도 부양했지만 자녀 세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세대들만 돈을 적립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적립해가지고 적립한 돈과 적립한 돈에서 생긴 수익을 가지고 미래 세대한테 한꺼번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부담을 이전시키는 그 가도기적인 관계로 적립식을 사용하는 것이지 적립 방식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오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집중해서 예, 방송을 너무 갑자기 예. 핵심으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요? 한번 쉽게 설명해 보시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연금은 효도다. 그렇죠. 돈을 내는 자녀 거- 노릇이다. 자식 노릇. 효도를 하는 지름길이고 이 연금을 흔드는 행위는 사실 불효를 조장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노후를 석양에 물드는 그 해변가에서 서양에서는 그렇잖아요. 해변가에서 개 키우면서 해변 바라보면서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이 부모님의 삶을 파괴한 아, 제가 근데 막말자 같네요. 예. 연금이 영어로 뭐게? 연금이요? 영어로 소프트 펜션. 펜션? 펜션 우리 놀러 가서. 그렇죠. 그 펜션 그러고 보니까 연금하고 펜션하고 좀 비슷한 그러네요. 것 같아. 완전히 자기 것도 아니지만 자기 집 같고 그렇죠. 좀 공적인 성격이 네. 있고 그렇죠. 다 같이 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저 사회자분 중간에 한 분이 더 오셨는데요. 예. 네. 예, 지금 뻘쭘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예. 자기소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입니다. 김 사장.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방송사고는 아니고 예. 예정된 예. 연금 더 내셔야겠어요. 연금 더 내세요. 그러게요. 요즘에 이야기되는 것이 현재 새로 연금 시작하는 분보다 앞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연금 이제 수혜자로서 해당되는 경우는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는 어떤 새로운 연금법 개혁에 대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개혁에 대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요? 지금 현재 언론 통해서 나온 게 답니다. 이 사실은. 네. 그게 뭐냐면 한 20% 정도 깎는다. 그다음 뭐 매년 이제 부담률 높인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정년도 연장하고 뭐 이제 수급 연령도 낮춘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다고요. 정부도 그 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딱 해서 뭐 정부안을 내놔야지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 간다라는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카드 통신만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보험회사들 영업 재원만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뭔가 그 계약되는 내용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죄송한데 저 아까 좀 부진하게 이해해서. 네, 엔젤님 말씀하시죠. 네. 질문 거기 조금 더 다시 해도 될까요? 네네네. 분명히 저처럼 이해 못하는 청취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눈높이 그냥 방송입니다. 아는 체 하고 있는 거죠. 잘 몰라요. 눈높이 방송. 네. 그러니까 아까 네. 처음에는 연금 제도라는 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정리해부로 갔다가 네.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점점 다 네. 지출을 하기 때문에 네. 부가방- 영원인 상태에서 네. 걷어서 주고 이렇게 예, 간다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럼 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적립 중인 상태죠. 지금 아직도 정리 중립 중이다. 먼저 한 그 군인연금은 이미 소진돼서 네. 예, 거의 뭐 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액 다 보존하는 상태인 부가 방식이 된 거고요. 그다음 공무원 연금이 지금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적립금 다 까먹간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제 사학연금은 늦게 출발했으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는데 이제 곡선 타기 시작한 거고. 국민연금은 아직도 역시 열심히 재원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죠. 그게 적자가 난다는 게 원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그 되게 올라갔다는 공포스럽게 느껴지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내가 낸 거 나 어떻게 받나. 연금이 지금 우리나라는 숙성 단계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공적연금 체계는 숙성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그렇다면 적자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네, 적자라는 거는 사실 되게 부정적인 네.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너 인생 적자야. 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어가 잘못된 건데. 그렇죠. 예. 아니면 네. 누군가는 그런 잘못된 단어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언론 플레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공적에는 연금을 이 불안하다라는 사회 여론을 이렇게 조작했을 때 네. 실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군가요? 개인연금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겠죠. 예. 개인연금이요? 이제 사적연금이죠. 개인 금융기관들, 보험회사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대박. 예. 맞아요.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참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연금에 기대하지 마라. 연금에 너의 노후를 맡겨서는 너는 큰일 난다. 그러면서 맞아. 진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보니까 그런 연금 저축인가? 저는 뭐 그런 거 안 들었습니다만 그런 거를 막 2개, 3개 두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런 게 이제 일반 사금융기관들이 보험회사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게 알고 보면 유지율이 33%밖에 안 돼요. 100명이 가입을 시작하면 33명밖에 유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 연금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생기죠. 예.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런 사적연금은 우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연금과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대안으로 될 수도 없는 게 첫째, 부도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가 예. 그쵸. 그러면 네. 가입자도 같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직업을 책임지지 않아.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뭐 책임져주고 이를테면 뭐 예금에 관한 예금자 보호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 연금 아니죠. 개인 사적 연금에는 없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진짜요? 그래 날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 수익률의 비용을 공제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저희들 막 영업사원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 비용 이런 거 다 거기서 다 공제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나중에 받을 때 되면 10,000원 못 받는다니까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렇게 운영한 나라가 있죠. 민간연금으로 아예 운영하는 어딘가요? 어디요? 칠레죠, 칠레. 칠레. 예, 칠레가 완전 많이 완전 했을 적립 방식의 개인연금으로 해가지고 블랙딜이라는 영화를 보셨는 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블랙딜 얼마 전에 네. 개봉했다가 홍이 너무 낮아가지고 뭐 그죠. 좀 빨다는데 뭐요? 블랙들? 예, 블랙딜 검은 블랙딜? 그래 아, 예, 블랙딜. 검은 그래 예, 블랙딜 딜. 제가 발음 딜. 딜. 딜 네. 예, 거기 나옵니다 이 칠레의 그 민간연금으로 했던 제가 연금 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뭣도 모를 때 첫 발령 받기도 전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냈잖아요. 사적 연금을 예, 연금 저축 그거 아무튼 그 펀드처럼 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게 저는 그냥 저금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수익이 좋다고 그걸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3년을 부었어요. 꼬박 3,600만 원. 제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던 시절에 100만 원씩. 뭐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슬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슬. 아니 그랬는데 이제 딱 불려졌나? 3년 자꾸 그 보험 아저씨가 3년만 부으면 절대 손해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빼서 자금으로 쓰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딱 3년 후에 결혼하려고 빼려고 했어요. 근데 3,600 넣었잖아요. 2,800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왜? 왜? 그럼 800은 사업비로 나간 거예요. 이자는 이자는 중도 해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알고 보니까요. 19년을 넣어야 되는 거였어. 100만 원씩. 대박이죠. 저는 완전 사기당했어요. 19년에 100만 원씩 어떻게 누가 그걸 부어요. 완전 미친 거지. 그런 상품을 내가 왜 가입해요. 신규 교사가. 그러니까 그 아저씨 나한테 사기친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 800만 원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상담한 사람이 다음 달에 이율이 좋아서 한 번만 더 넣으면 손해를 5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대. 그래서 진짜 욕을 하면서 제가 3,700을 붓고 3,200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정말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제가 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 때문에. 이후에 막 몇 개를 해지하면서 다 사기였구나 이게. 이걸 깨달으면서 공부를 했더니 보험은 반드시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절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 수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회사만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불안하니까. 연금이 자꾸 망한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노후를 위해서 뭐 하나 지푸라기에서 잡는 심적으로 뭐 자꾸 가입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사이에 자본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그런 금융회사들만 좋겠네요. 그러면 예? 우리가 이게 들면 안 되겠네. 내일 전화할까요? 월요일인데?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야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그 부분에서는 손해가 덜 난다라는 거죠. 사기업보다는. 연금에 대한 오해들이 정말 많은데 저기 공무원 연금 그러면은 뭐 공무원들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평생 하다가 정년까지 보장까지 받고 그러면서 무슨 특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많이 받는다더라 뭐 이렇게 오해들 하고 있고 군인연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연금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연금 제도를 도입한 건 그 사람들이 아니죠. 국가가 해준 거죠. 예, 군인연금은 언제 도입했냐면 1963년도에 도입했어요. 예. 근데 그게 적자가 1974년 꼴랑 10년 만에 바로 적자가 생겼어요. 그 기금이 완전 고갈된 거는 1984년이에요. 그럼 지금 벌써 한 30년 동안 군인연금이 적자인데다가 기금이 고갈돼가지고 다 정부 돈으로 다 주고 있는데 군인연금 가지고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왜 군인연금 가지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요? 아빠가 군인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아빠도 군인인데. 누구 아빠가? 예. 그러나요? 그 아빠가 시작했구나. 우리 아빠? 63년이면 그 아빠 맞죠? 예, 그 그러네. 아빠가 충성심을 새마을 아빠. 새마을 아빠. 그 아빠. 그 아빠가 제일 먼저 한 게 군인연금이었어요. 그렇군요. 63년이면 예, 우리나라가 쿠데타 독립하고 이후에 군정 끝나고 예. 그 군정 끝나고 이제 3공화국 들어있을 시점.
군인연금 잘 받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 부모님 대만족. 네. 군인연금이 제일 좋다면서. 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80년도에 그게 군인연금? 그러니까 영원이 됐다는 거죠. 네. 아, 나도 군인 할 걸. 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연금은 세대해가지고. 공무원연금 1960년도에 도입됐고요. 예, 60년요. 예. 군인연금보다 사실은 3년 더 일찍이네요. 먼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적자로 전환했고요. 2001년도부터 기금이 고갈돼가지고 지금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가. 예.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퇴직하신 선생님들 보시면 막 부부교사다. 그럼 각각 300씩, 월 600씩 막 소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진짠가요? 그 정도 되겠죠. 뭐 아니 그 선생님들 그 퇴직하실 때쯤 되면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 좀 되시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뭐 그런 분들 같으면 저희는 안 돼요. 저희는 안 될 거야. 그냥 명예로 교감이라는 이름 답니다. 평교사로 퇴직하는 맞네, 명예로. 명예로. 예, 김교감. 그렇죠. 어쨌든 예. 퇴직이란다. 퇴직할 때 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계층이 다르니까 이게 그 상임금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높으신 분들은 좀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진 만큼 또 중요한 어떤 청렴도와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다고 해서 뺏으려고 생각할 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사학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다 정부가 그 사람들, 거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대신에 많은 제약들을 해요. 선생님들, 뭐, 많은 제약들 있잖아요. 감시 많이 당하고 힘들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별 게 다 제약 당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노동사건만 주면 난 공무원연금 포기하고 싶어요. 네. 정말 노동사건 받으면 공무원연금 포기하고 교섭해서 뭐, 임금 현실화하면 되죠. 근데 노동상권도 누리면서 연금도 누릴 수 없을까요? 그렇게 누리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건 국민연금 부분이 사실은 그 2007년도 계약만 안 됐으면 우리도 국민연금 가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시켰어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현재도? 아니, 근데 그때 2007년도에 계약돼가지고 아주 안 좋아졌죠, 지금은. 그 좋을 때는 뭐였는데요? 그때는 소득 대체율이 60%였으니까 그 비교를 해보세요. 그 국민연금은 부담률이 4.5%밖에 안 되고 우리는 7%인데. 4.5%를 내고 소득의 60%를 받는다. 네. 그게 국민연금. 네. 근데 공무원연금은 7% 내고, 내고. 얼마 받았어요? 60% 받는 거죠. 똑같이? 네, 65% 정도. 뭐야? 근데 그때 당시 설계는 그랬어요. 2007년 이전의 설계인 거죠. 2007년 이전 설계. 근데 이제 그걸 확 깎아가지고 지금 40%대로 떨어뜨려버렸죠,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을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 다음 2008년도 이제 계약 시작한 거예요, 공무원연금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기 힘들었고, 우리 공무원연금이 계약되고 난 다음 이내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계약됐습니다. 군인연금도 유종연금이 65%로 낮아졌어요. 5%도 더 낮아졌어요. 원래는 유종연금은 본인이 받던 거에서 70%였는데 65%로 낮아졌죠. 5%도 낮아졌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 그게 내고 깡통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다시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싸웠어. 예. 우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2007년 전으로 돌려놔야 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 계약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갔. 엄청 빠졌죠. 예, 그래서 연금기금이 그 늘어나는 속도가 확 줄어들었죠. 그 다음 깡통된다고 한 거고. 깡통 될 것이다. 막 불안감 막 불안하게 하고. 나가서 오히려 이게 흔들리게 됐다. 예, 그렇죠. 근데 개인연금으로 그렇게 다 달려갔지만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그 깡통인 국민연금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히려 부도나면 못 받고. 그렇다면 뭐 공무원만 뭐 특혜를 받는다고 공무원 아닌 분들이 그 비난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공무원이건 공무원 아니건 뭐 군인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지금 그렇죠. 단일한 이해관계에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연금 제도를 놓고. 연금 제도를 같이 싸워야 될 것이지 그렇죠. 서로 반목하고 뭐 이럴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 제일 엄청나게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엄청나게 특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가 똑같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뭐가 똑같냐 하면
그 수익률 비교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원래 연금은 수익률 계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데 수익률로 계산하면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을 매달 10,000원씩 낸 사람이 퇴직 후에 연금을 18,000원씩 받는다 매달. 예. 그러면 공무원 연금도 매달 10,000원씩 낸 사람이 퇴직 후에 연금을 얼마 받냐? 18,000원씩 받습니다. 아, 현재. 아, 예. 그래요? 현재 계산율로도 수익률로 동일하다는 계산하면. 거죠. 근데 왜 차이가 나냐?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국민연금은 100만 원 월급 받으면 45,000원 보험료를 내고 공무원 연금은 100만 원 월급 받으면 7만 원 내죠. 예. 예. 훨씬 더 많이 내는 많이 거죠.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어서 소득이 350만 원 넘어가면 그 이상 연금을 못 내게 커트가 걸리는데 이제 공무원은 자기 월급 받는 거에서 무조건 다 내니까 이제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아, 지금 내고 있는 수준이 4.5% 7%예요? 이게 개인 부담률로 치면 그렇죠. 아, 그리고 수령하는 건 60%. 이게 수렴하는 거는 그 어떻게 하냐면 근속연수 곱하기 1.8 곱하기 뭐 계산식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일반인은 알 그거는 수 없도록. 몇 년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 예. 그래서 만기하면 그 정도 되고 만기 안 되면 비율이 다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럼 제일 깔끔한 건 요거네. 똑같이 10,000원 내고 18,000원 받는다. 많은 예, 내는 그러니까 수익률로 계산하는 거죠.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자면 개인의, 다 개인의 예.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에 봤을 때 환산을 해봤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연금에 강제 가입돼 있는 공무원이나 결국 낸 돈에 대해서 회수받는 금액은 같다. 비율이 똑같다. 비율로 치면 똑같다. 비율로 치면 똑같다. 근데 대신에 공무원은 많이 내고 많이 내고. 국민은 작게 내고.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게다가 국민 참 일단 어려우네요. 또 결정적인 차이점은 공무원연금은 어쨌든 개시가 되어 있고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사실상 개시가 예, 제대로 안 돼 있기 받아본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죠. 받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그렇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잠깐 학교에 교무보조로 근무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한 몇 년. 근데 그게 10년 넣어야 되죠? 10년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 4년인가 더 넣으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면서 가입하라고 막 꼬시는 전화가 맨날 온대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뭐 8만 얼마씩 이제 내면 20만 원씩 받는다고. 아빠가 막 펄펄 뛰면서 다 그 도둑놈들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 가입했어요. 아, 현명하시네요. 대판 싸우셨죠. 아니 근데 잘했다고. 근데 나중에 되면 실제로 받으면 그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 아내도 저 모르게 연금 저축을 들어놔가지고요. 사적 두 개나 사적 연금에 가입을 한 거죠. 근데 역시 또 중간에 탈퇴하면 막대한 손해를 또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통 한 10년 정도 납입해야 뭐 본전이.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이제 교직원이다 보니까 보통 교사들은 20년을 채워야 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네. 또는 뭐 30년을 채우면 20년보다는 훨씬 더 연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20년, 30년 굉장히 긴 기간을 요구하는데 국민연금은 그 정도 기간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간에 의한 유불리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공무원이나 사학이나 이쪽 군인연금이 왜 20년이라고 했냐면 중간에 나가지 말고 박봉인데도 뛰어나가지 말고 끝까지 고생해라. 끝까지 고생하면 내가 이렇게 책임져 줄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10년이면 이제 연금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랬던 저랬던 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서 곱하기 해서 매년 1.8이나 1.2, 0.5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서 연금 수익 그 소득 대체율을 높여 나가기 때문에 오래 가입할수록 좋은 거죠. 국민연금은 최고 한도까지 가는 게 지금 40년이고요. 공무원 연금은 33년이 한계죠. 예. 원하면 더 넣을 수 있어요? 안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적립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씀하시는 최대치죠. 거죠. 왜냐하면 33년 넘어가서 계속 받아주면 그게 매년 1.2 뭐 이렇게 계속 곱해주니까 33년 넘어가면 소득 대체율이 막 70%, 80%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퇴직 후에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그걸 끊는 거예요. 제한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납입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니까. 커지니까. 상한선을 둔다는 상한선을 말씀이신 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제가 자료 보니까 2009년
8월 7일 시행령에 의하면 예전에는 국민연금과 직역, 저도 이 용어가 좀 낯설었는데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고 직역연금, 다시 말하면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뭐 군인연금. 이런 게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들이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15년 정도 교직 생활을 마치고 나면 아까 20년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요번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정도 교직 생활을 하고 뭐 그게 건강상으로든 뭐 어떤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네. 그 이후에 국민연금을 만약에 5년을 납입했다. 연계해서 그럼 20년이 합산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예전에 받았던 20년 채워진 연금을 그 합산으로 연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다만 15년 동안의 연금 금액은 상연금에서 받고 뭐 쪽에서 받고 나머지 5년 기간에 대한 건 국민연금에서 받았으니까 거기서 지급받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고 20년 납입한 거에 대한 것이 보장이 된다. 이런 시행령이 2009년에 있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나 아까 얘기했던 직역연금, 뭐 저는 이제 사립학교 교사지만 그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좀 더 좋아진 거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년만 하면 이제 못 받을 수 있었던 걸 이게 뭐라고 해야지 통합한 것 때문에 그런 제도 변경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좋아진 건지 단지 그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건지. 이제 그게 이제 전 국민 연금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잘한 거죠. 좋아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졌다라고는 생각하니까 중간에 조금 힘들다 교직 그만두시고 그래 뭐 어떻게든 5년만 더 부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명예퇴직생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 지금 빨리라도 명퇴해서 뭐 어떻게 받아야 손해가 안 난다. 이런 분위기,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오고 가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연수만 채워진다면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진실. 오해와 진실. 오해와 진실. 예. 뭐 명퇴하시는 게 손해죠. 아, 예. 명퇴하는 게 손해다. 하는 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연금법이 개혁되지 않을 건데. 어. 예. 연금법이 개혁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직역연금들, 공무원연금이든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든 이런 연금들의 그 연금을 확정하는 방법이 그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내가 연금을 얼마 냈으면 그 전까지 제도에 의해서 이 보장받는 그게 장래의 수익을 아예 확정시켜요, 바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연금이 30년, 20년 다 했는데 여기서 만약 개정된다 하더라도 나빠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건은 손댈 수가 없어요. 소득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건드렸다 그러면 소송하면 헌법소원하면 무조건 다 정부가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도 바뀐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이번에 뭐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학연금 공대위가 있어요. 공적연금 부분에 직역연금이 모두 지금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마음대로 말할 겁니다. 절대 마음대로 뭐 쉽게 호락호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럼 뭔가 잘못 전달이 된 건가요? 왜 이런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창출해내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 시점에서 명퇴나 이렇게 해서 나가야만 또 다른 제도에서 어떤 누군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명퇴를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면서. 티오가 적어서 안 된다. 근데 알고 보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명퇴 자금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딴 데 썼다면서요? 다른 데 써서 명퇴 인원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있어요. 네. 그 얘기 맞아요.
그랬던 저랬던 명퇴 못 하신 분이 더 잘 된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손해볼 거 없다. 전화 위복? 네. 아니 그러면 교육청도 명퇴 조장하는 게 아니야. 그 실제로도 명퇴를 할 이유가 없어. 근데 그렇죠. 왜 이렇게 막 명퇴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 이런 게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는 명퇴해서 명퇴금을 금이 소진된다는 또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연금에 대한 불안도 있겠지만 명퇴를 했을 때 명퇴금을 주는 것이 없어진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명퇴 수당이 없어진다. 수당. 그러니까 덜 받게 된다. 뭐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 건 내가 더 근무해서 받게 되는 연금액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빨리 퇴직하고 받기 시작해야 덜 손해 본다. 이런 게 기본이 아닐까요? 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지도 좀 궁금하고. 일반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너무 영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번 해줄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2, 3년 남겨두고 명퇴를 신청하는데 네. 2, 3년을 일하면서 월급 받는 것보다 네. 차라리 명퇴를 하면서 명퇴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 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의 어떤 예, 말씀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2, 3년 남았어요, 정년이. 2년 정도 남았다 치고요. 2년을 또 근무해서 받을 월급과 명퇴금을 비교해보니까 별반 차이도 안 나더라. 그러면 차라리 먼저 나가서, 놀면서 그냥, 그냥 명퇴하고 예, 연금을 받으면서 명퇴금하고 계산해보면 별반 손해가 없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퇴직을 그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본인이 그 연금 수급 한도까지 다 납부하고 채웠을 때, 때는 소득 대체율을 그 한도까지 채웠을 때 33년 이상 근무했으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명퇴를 하는 아, 것이. 그런 그런 경우. 부분을 예. 이제 빼놓고 얘기를 예,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예, 무작정 명퇴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죠. 뭐, 예, 특수한 상황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개인차가 있죠. 예. 그거는 개인차가 있겠습니다. 근데 3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퇴직하고 바로 연금 받으면서 또 명퇴수당을 받았으니까, 예, 계산해보면. 이 방송이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에요. 고급 정보.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네. 여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는데, 아, 연금 요번 방송 내용인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궁금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못 하겠다. 맞아요.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애들 가르치면, 내 노후를 누군가 보장해주겠지. 설마 날 굶기겠어? 이런 막막한, 그러면서도 약간의 희망이 있어서 질문할 게 없다라는, 그래도 계속 궁금한 건 진짜 연금 줄어드는 거야? 맞아. 요 질문은 다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공무원이나 교사나 앞으로 연금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현장에 이렇게 흘러 있고요.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들은 하여튼 연금을 가지고 이게 계약이 될 것 같으니 막 싸우겠다. 막 이렇게 또 뭐 현수막도 붙여놓고 하는데 이 연금의 그 수혜자인 당사자들인 교사 공무원 입장에서 아직 뭐 정부안 발표는 안 났지만 어떤 지점에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래적으로 지금보다 연금 부담률이 더 늘어나고 받는 돈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다들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이렇게 부담 금액 대비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연금을 좀 현실화시키 제대로 제대로 국민연금답게 원래대로 2007년 이전에 계약되기 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리는 이 투쟁들과 이 활동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이게 계약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뭐 또 손해 봐야지 이렇게 하면 5년마다 계속 이게 재정 추계를 5년마다 하거든요. 뭐 5년마다 계속 더 나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올해 내년에 연금 투쟁은 어떤 수세적으로 또 뭐 정부가 하면
한꺼번에 20% 깎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싸워가지고 뭐 5%에서 합의 시효당 받았다 잘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는 되는 상황은 아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깎일 수 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럼 그래 왔나요? 지금 이제 두 번째잖아요. 2007년도 국민연금이 개혁된 이후로 2008년도 정부가 개혁하려다가 싸워가지고 2010년도에 바뀌었죠. 근데 이제 올해 지금 다시 이제 정부가 하려 하고 2015년도에 연금을 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계속 나빠지도록 밀어붙이겠다는 베이스가 깔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우리가 한두 번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부가요, 너무 이거 순진한 발상인가?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게 정부 역할인데, 그죠.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연금 수혜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남는 돈을 뭐 자기들이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 엄마 엄청 너그러워서 맨날 대통령 걱정하는데, 정부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말씀들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GDP의 1% 정도밖에 연금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선진국들은 다 10% 이상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선진국들은 다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GDP의 1% 쓰면서 무슨 나라가 거들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죠. 우리 노후의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잖아요. 예, 자살률 세계 1위, 모든 게. 자네 1등 예, 자네. 교통사고 사망률도 1위 예, 아니에요. 노인들 소득수는 세계 91개국 중에 90위. 오호. 완전 바닥이죠. 예. 이런 상황인데, 이런데도 뭐 정부 재정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GDP의 10%를 그렇게 연금으로 지출해도 잘 돌아가요. 왜 잘 돌아가겠습니까? 노인분들 연금 드리면 다 써요. 다 쓰시잖아요. 소비가 진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소비가 활성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노인들 돈 나오면 손자, 손녀 용돈 주고 아들 보태주고 다 하지. 그게 뭐 어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치. 근데 뭐 재벌들 이런 감세, 부자 감세, 이렇게 재벌들 법인세 감면 이렇게 해줘가지고 재벌들이 커지면 걔네들 금고에 그냥 쌓이는 거잖아요. 맞아. 돈이 안 돌고. 그럼 실제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어떤 안정적으로 내수가 진작되려고 하면 당연히 연금에 충분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측정 수준이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연금을 도입한 지 오래됐고 그 돈들을 그렇게 계속 지출하는데도 안정적으로 잘 승려하고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거는 그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그렇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네요. GDP에 대비 연금 지출을 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교육자의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실적으로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왜? 사람은 배운 대로 실천하고 지키려 해야 되는데 아까 계속 유럽 선진국에 대한 예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그런 거 정책 위반자나 최고 권력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학습 받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벌 좀 줘야 되나요? 이거 진짜. 벌 좀 줘야죠. 그게 뭐 투표권으로 주든 뭐 어떤 방식으로 주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들이 너무 선해서 너무 착해. 아까 엔젤께서 말씀하신 어머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책가들을 자애롭게 지도자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지도자를 걱정하게 만드는 맨날 대통령 걱정하시잖아요. 네. 힘들다고. 연금에 있어서 정부의 기여를 늘려나가는 것이 답인데 공무원이나 교사나 국민에게 지금 전가시키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 들은 얘기가 뭐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예, 세금이 적게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장기 불황 때문에 결국 불황이면 또 세금은 또 적게 거칠 것이고 그렇게 돼서 지금 이런 판에 뭐 저는 전에 듣기는 뭐 남미에서는 뭐 교사들 월급을 아르헨티나에서 못 준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뭐 그랬다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엄살을 피우는 걸까요? 물론 세금을 좀 받아내야 될 곳에서 지금 안 받아내고 있으니까 하는 문제도 있겠죠. 정말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진짜 경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제를 잘못 운영했건 뭐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소비가 위축됐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여기저기서 좀 들은 것 같아요. 뭐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더라도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적자가 발생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세수 부족이다 이렇게 아주 자기들은 당당하게 어떤 공문에도 이렇게 쓰고 그러던데. 세수 부족 원인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받아야 될 세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아서 네. 공백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예,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큽니다. 근데 경기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뭘 안 먹었고 안 쓰니까 예, 그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세수가 줄어들었던 원인은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서 그렇다는 건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 알고 계신 게 뉴딜 정책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했던 뉴딜 정책이 댐 만들고 뭐 이런 건 줄 알고 계신데요. 그게 아니고 그 부자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예, 세금을 엄청나게 부자들로부터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그 복지 사업들을 한 거예요. 기초임금제도 같은 걸 도입하고 많이 그 사업들 그 사람을 고용을 창출시키고 이렇게 그 작은 기업들에 투자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이 대공황이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부의 집중이었습니다. 네. 록펠러 같은 그 완전 거대 독점자본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 뉴딜 정책의 가장 핵심 법안 중에 하나가 독과점 금지법이었지 않습니까? 예, 독과점이 되면 강제로 정부가 그렇죠. 분해해버리잖아요. 공중분해를.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 재벌님에게 아무도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예. 아니 된다고 못하고요. 예. 그 미국에서 빌 게이츠나 이런 애들 우리 제일 무서워했던 애가 아니고 어른. 빌 게이츠 같은 어른. 독점금지법에 걸릴까봐. 저희 노심초사하는 전전긍긍. 거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네이스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건 완전히 또 나이스 아니에요? 나이스? 응, 나이스. 네이스인가? NEIS라니까 이걸 어떻게 나이스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안 되는. S그룹을 통하지 않고서는 갱신도 잘 안 되고. 그렇지. 이게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만큼 다 지불을 할 수밖에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마비되니까. 아까 것들이 빌 의외로 게이츠도 많아요. 말씀하셨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관공서, 학교 전부 동일한 OS를 쓰고 있다는 거죠. 윈도우. 그렇죠. 윈 창문 이렇게 걔네들이 뭐 보안 시스템 이제는 XP에서 안 준다면 무조건 세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독과점의 하나가 아닌가. 우리나라만 유독 높다던데. 예, 유독 윈도우, 높다라는. OS. 그런 누구를 것도 있고, 위한. 결국은 쌀 시장 개방 이런 부분도 그렇죠. 쌀 가격이 이제 하락되는 것을 조장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외국살이 그다음에 비싸질 거야. 예. 뭐 점점 그렇게 되겠죠. 비싸질 거라는 생각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지니까 당장 좋아진다. 싸니까 이제. 그 애들 꼬실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조금씩 과자를 주다가 공짜로 주다가 나중에 이제 돈 내고 사 먹어라. 맛있으니까. 네. 애들 꼬실 때요? 핸드폰, 제 애들 계속 얘들 주다는데 아, 나 핸드폰도 또 학생을 그렇게 마찬가지잖아요. 꼬셨다고 오해했잖아. 혼내주려고 했어. 애들이랑 표현했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인 게 청소년 요금을 싸게 주는 게 혜택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요금이나 이런 청소년 요금을 싸게 해준 이유는 이 학생들을 충분히 중독시켜서 성인이 됐을 때 그 성인의 요금을 쪽쪽 뽑아먹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잠재적 시장. 수요의 창출. 하여튼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거 없이는 참 되게 힘들겠어요. 뭐든지 보면 다 이게 얽히고 설켜 있네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의 변화나 경제 운영에 혁신 없이 계속 연금에 있어서의 정부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라 이렇게 그런 요구만 하는 것만으로는 이 연금의 정상적인 운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 대표적으로 길 닦고 다리 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 이제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사업들이죠. 네. 근데 이제 안 할 때 됐습니다. 그만할 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만할 때 됐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토목 어떻게 해가지고 좀 뭐 건설업자들 좀 먹여 살려 보겠다고 하신 게 이제 4대강 사업이었죠. 예.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토건이나 토건 행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끝났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사회복지 재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복지 지출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연금 지출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대부분의 안정적으로 잘 행복한, 모든 국민의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어떤 유럽 쪽의 어떤 선진국들, 우리가 사실 후진국 보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중국이 막 저렇게 급성장하니까 우리도 다시 있는 아스팔트 도로 다 걷어내고 다시 흙길 만들었다가 또 아스팔트 포장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중국이 뭐 그렇게 한다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이미 다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부분만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미래로 가져갈 지향점은 선진국들이죠. 복지국가들. 예.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거기와 우리나라가 어떠냐를 비교하고, OECD 평균이 어떠냐를 좀 보고, OECD 국계 기준이 어떤지 좀, 지켜야 될 건 좀 지켜야 되는 거죠. 탈퇴해야 돼요. 전 이런 생각도 들고, 수준이 안 맞아.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지불하는 엄청난 비용이 있잖아요. 분담 비용. 분담 비용 지출하고 있죠. 계속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긴장관계를 높일 게 아니라 좀 화끈하게 평화적으로 좀 남북이 교류하면서 경제협력도 좀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맨날 총싸움 연습하고 하는데 엄청난 돈을 이렇게 어마어마하던데 10년 전만 해도 20조인가 뭐. 맞아요. 많죠. 제 후배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한지를 일일이 계산기로 두드려 본 적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네.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막대하게 지출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구멍이 없으니 저 같은 사람이 교통범칙금 7만 원씩 내는 거 아닙니까? 저 살이 파이는 느낌이에요. 신호 위반해도 7만 원 날아오는데. 신호 위반하지 말아야지. 예, 저 잘못했는데요. 애국심에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예, 제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의 소득의 배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남북한이 진짜 전쟁이 가능할까요? 전쟁이 가능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워서 계속 분담 비용을 높이고. 제가 어느 군사 전문 무슨 칼럼 그런 데서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지금 남북한의 전력을 비교하면 16대 1점 된대요. 그냥 점점 벌어지겠죠. 16대 1점 되기 때문에 싸움을 북한이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체제가 붕괴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의 정훈 교육이 되게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북한이 엄청 세다. 그러니까 너네들 방심하면 안 돼? 이게 정훈교육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쟤네들 거지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이걸 듣는 사병들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두 논리가 우리 사회랑 똑같이 있잖아요. 쟤네들 너무 무서운 애들이야. 북한 체제가 좀 문제가 있지만 좀 통큰 미래를 보면서 말이죠.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게 아니라 가급적 좀 평화적인 관계로 가면 그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연금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이라고 하는 취지에 누군가의 그 행복 추구권을 지속시켜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재원이라고 하는 출발점에 정상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곳에 지원되고 있지 않다.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이유는 밝힐 수 없으니 자꾸 계약되는 연금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발상이 아니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2007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2007년도와 같은 계약을 시도하거나 노력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럼 그 전년 또는 전년도 정부에서는 왜 그런 부분을 그럼 방치한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73년도에 직사전환해서 84년도부터 기금이 고갈됐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연금 구조 자체가 설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도입하면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적자전환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금 고갈되고 나면 이제 낸거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갖고 다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라는 게 설계가 원래가 그런 거죠. 있었다는 거죠. 원래가 그런 건데 갑자기 적자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자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고 하느냐.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이미 이제 적자로 전환되고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나 이렇게 권력, 특히 자본가들 입장에서, 재벌 입장에서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기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우리나라 그 100대 재벌 그 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님 잽도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건희 회장님보다 훨씬 많아요. 몇 배 돼요. 제가 잠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공무원 연금 뭐 공단 같은 것이 예를 들면 뭐 삼성 같은 기업보다도 더 거대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하죠. 네. 만약에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재벌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지분 부일 때문에. 근데 이게 정권이 계속 이 보수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권이 계속 안 가고 정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예. 정권이 바뀌면 연금기금 이 공적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재벌들보다 많네? 그럼 재벌 구조조정 가능하구나. 삼성 문호조 경영, 너 그거 안 되지. 노동법 지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소름 끼쳐. 이 부분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보내면 그냥 악용할 소지가 그쪽에다 대책을 세우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려나? 다시. 아쉬워. 근데 그쪽에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기 때문에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 저항 없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닐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근데 이제 재벌이 연금 공단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늘 해왔던 방식대로 그쪽에 장학생도 심고 이렇게 매수도 하고 제가 좀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충분히 좀 주문을 놨겠네요. 거기에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연금관리공단. S장 학생. 예. 저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예. 뭐. 그건 다 낙하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역량이 그런 의지와 8명, 10명, 그렇죠. 100명, 1000명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면 뭉칠 수 있는 그런 자리 똑바로 이런 게 운영을 필요하지 해라. 않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우리 교사나 공무원도 어떤 뭐 개인의 이익, 불이익 이런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좀 볼 게 아니라 좀 오늘 얘기 좀 듣고 보니까 좀 어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행복 이런 관점에서 보고 또 그렇게 또 설득하고 이래야 어떻게 보면 서로 공감하면서 또 계약이 된다고 막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개인의 이익으로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이런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본질에 접근하지도 못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외면도 나갈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제가 노동조합 하면서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동조합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철저히 잘 지키는 것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고 건전하게 만듭니다. 그게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자기 구성원들의 이익을 막 이렇게 대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본이나 권력의 이익보다는 훨씬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와. 사인 한 장 해주세요. 이따가. 나 방금 찌그러졌어. 아니 근데 논점은 똑같은데. 예, 그렇죠. 예.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예, 소위 뭐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예. 이렇게 설득 기법, 선전 기법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희생을 강요당하고 맞아. 그거에 순종하다 보니까 지금 송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막말자님께서 말씀하신 아는 친구분이 지었나 봐요. 아는 친구.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언급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는 지금 살아오지 않았냐. 원래 교사가 되게 너무 다르게 생활을 해요.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월급도 제대로 안 살펴보잖아요. 애들에게는 창의적이고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늘 똑같아. 맞아요. 이게 문제지 않나. 나를 또 밟는 거예요? 근데 잠깐 나 오늘 완전 좀 이야기가 바뀌었어. 계속 어둡고 암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소한 혜택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급여적인 부분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망 조의금, 재해 부조금,
뭐 이게 단기급여로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연금공단 그렇죠. 연금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거인데 재보조금이나 뭐 사망 조의금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근데 다만 어떤 시점으로 해서 뭐 3년, 5년 정도 기한이 지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급해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알고 그걸 체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요구해야만 주는 거. 그렇죠. 그런데 사망 조의금 같은 경우는 제가 사망했는데 제가 요구했어. 아니, 가족들이 부모님이나 그 다음 예, 예, 승계권자에 대한 네. 지금 그래 우리 국민들도 제일 그 오해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같은 건 줄 알아요. 같은 건 줄 아는데 공무원연금이나 상임금에는 이런 게 있죠.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조, 네. 상조이죠. 네. 보조, 뭐 이런 게 다 산업재해보험 뭐 이런 게 다 같이 고용보험 이런 게 다 포함돼 누적돼 있어요. 퇴직금도 우리는 연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따로 있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대로 따로 있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다 따로 있는 건데 공무원은 오로지 공무원연금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커 보이는 거죠. 커 보이는데 정말 이건 잘못된 거죠.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유럽 선진국들 쭉 보면 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기본연금 같은 게 있어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그 위에 이제 뭐 특수직영연금들이 조금씩 있고 회사들 다니는 사람은 직장연금 같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실이 좀 이렇게 공무원 공공부분 직영연금만 따로 있고 국민연금 따로 있고 국민연금도 또 기초부터 시작해서 특례 뭐 무슨 연금 그다음 국민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연금은 우리를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이제 정상적으로 나는 교사로서 학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이한 일이 생겼을 때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같은 법인 내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축구 시합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축구를 시합하던 도중에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서 동료 교사가 응급실로 데리고 갔지만 결국은 돌연 심장사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족은 그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부결되었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망인이 그 돌아가신 분이 가입한 축구회는 그 고등학교 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였고 그 축구 경기는 그 공식적으로 학교장의 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축구 시합이 없으며 더불어 이분이 그 축구 시합이 이루어지기 전 학교 생활에 주당 16시간 수업도 하시고 영어 회화반도 하시고 시사 영어반도 하시고 이런 과정한 온갖 중첩되어 있는 과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축구대회를 통하여 사망이 이른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준용하는 공무원 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래서 원고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제도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직접 수혜자가 되는 우리로서도 분명히 어떤 연금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인식하는 가운데 학교 생활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소위 말해서 손해보지 않는 이런 수혜자로서의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있다. 의무에 충실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받고자 하는 권리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공부하는 것이 아까 막말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희생으로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또 누려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하는 그런 연금의 어떤 수혜자가 됐으면 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 부분에서 사무총장님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알고 예, 잘 챙겨서 또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예, 해야 되겠죠. 예. 정부와 공무원이 아주 이상적인 그 노사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이것이 또 민간에 파급되어서 그렇죠. 민간에서도 좋은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 먼저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야겠죠? 네. 이건 말이 안 되나요? 전교조가 요번에 그 법외로 나가가지고 지금 힘들고 아, 그렇대요? 예. 그렇구나. 조합원이 아니신가 봐요. 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그보다 한 몇 년 전에 벌써 예. 법외로 나와서 지금 지내고 있고, 예.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아무래도 이 정상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에 이해는 좀 없죠. 우리나라는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노동조합을 하면 그게 뭔가 좀 어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뭔가 빨간색, 근데 요즘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입어서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국가 경쟁력을 높입니다. 독일이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있잖아요. 독일이 정말 잘 나가고. 독일 회사 사장님이 한국에 오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노동조합 대표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사회를 구성할 때도 그 노동자 대표 추천 이사와 그 기업 주주와 그 다음에 채권은행 그 다음에 사주 쪽의 그 대표가 반말씩 섞여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와 회사 경영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그 국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그래서 파업도 조금 그 정도 됐는데 파업을 왜 하겠어요? 이사로 들어서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들어가서 회사 경영을 보고 아는데 사정이 이래. 야 이번에 우리 월급 깎자. 동의가 되는 거죠.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이 지금 회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 좀 더 열심히 일하자. 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숨기고 빼니까 뭐가 있지 않냐. 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월급은 작게 주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이제 스트라이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화의 차이 같습니다. 예. 독일이 그래서 월드컵을 우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다. 그렇죠. 뭔가 선수 네. 기용이라든가 네. 작전이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상으로도 투명하고 예. 서로를 신뢰하니까 감독이 선수가 감독을 또 운영위원들, 기술위원들이 그들을 신뢰하니까 그들의 의견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경기 운영 방식을 통해서 우승을 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알바 그러는데 그 알바가 원래 독일어 아르바이트잖아요. 일하는 근데 아르바이트가 무슨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뭐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잘못돼 있지만 원래 독일어의 아르바이트는 노동이라는 아주 개념찬 단어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배웠습니다. 막말지 않게 해서 이게 펜션에 이어서 펜션에 오늘 내가 많이 망가졌어. 회복됐음. 뭐 이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눈이 번쩍 귀가 쫑긋해지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이 시간을 더 갖고 싶습니다만 또 약간의 아쉬움이 또 다른 차후의 만남을 기약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듯한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 아쉬움이라는 것이 아마 요번 방송을 듣는 청취자 분들께서 수행하셔야 되는 과제가 또 아니겠냐. 꼭 누군가 다 지식을 전해줘야만 내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그렇죠. 해야 돼요. 네. 자기 주도적 심화까지 가야만이 명확한 그 학습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며 정말 알곡 같은 이런 말씀 전해주신 정몽로 사무처장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그 연금뿐만 아니라 기타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저희가 박수로 응원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점에 대전환을 이루고. 정말 큰 전환을 가졌어요. 아, 정말 쇼킹한데. 연금제도가 오히려 더 확대되어져야 한다. 당연히. 나 나중에 S기업 그거 주주총회 할 때 나 간접 주주로 갈 수 있는 건가? 그게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나 갈 거야. 너무 충격적이야. 이건희를 능가한 거였어. 그 얘기는 이건희만 능가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5개 재벌, 최대 5개 재벌들의 전체 주권보다도 많아요. 나 예전에 경제신문 볼 때 주가 폭락했을 때 보험 공단에서 기금을 쏟아부어가지고 막는다고 그랬을 때 난 그래봤자 그거 갖고 얼마나 막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군.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자본들이 막 빠져나갈 때 그걸 막는 유일하게 거야. 방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게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이. 연금기금이 이 기금이 그러니까 이 먹튀하잖아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놓고 팍 떨구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버텨주는 게 그런데 그만큼 연기금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 가져가냐? 내가 재벌이야, 외국 재벌.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연금, 주식이 떨어지면 그렇죠. 연기금에서 사주고, 그렇죠. 주식이 오르면 지들을 팔아.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고 나면 또 지들이 사고, 이러면서 그 사이에 계속 갭이 생기는 거죠. 아주 큰 폭락이 생길 때마다 연금기금이 다 대신 받쳐주고. 손해봐주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재벌이 가져가는 건데 완전 어차피 우개념이. 주식은 그 기업이 근데 그렇게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 같은데, 연금기금 있잖아요. 그 주식 투자해갖고 수익을 많이 내요. 그렇죠. 왜냐하면 떨어질 때 어차피 떨어질 때 사니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사니까 어차피 나중에 회복되면은 무릎에 다 닿았어. 되니까. 판단은